여기 3페이지에 11번이랑 12번 한번 봐봅시다. 3페이지에 11번, 12번. 금액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3페이지. 3페이지에 11번, 12번. 지금 만원짜리가 2장 있고 5천원짜리 3장, 1000원짜리 2장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0원을 지불하는 걸 제외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라. 금액의 수. 자, 이제 이 돈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두 번째는 금액의 수. 이렇게 두 가지 나올 거야. 그럼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내가 6,000원을 지불할 건데 5,000원짜리가 한 장 있고 1,000원짜리가 6장 있다 해보자. 이 상황에서 6,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000원짜리 하나랑 5,000 플러스 1,000 이렇게 지불할 수 있지만, 그냥 나 5,000원짜리 안 쓰고 1,000원짜리 쓰겠다. 1,000원짜리만 6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6,000원이지만 방법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거야. 맞니? 방법의 수는 두 가지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00원 한 장이랑 1,000원 6장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내가 5,000원짜리 한 장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지. 그 다음 1,000원짜리도 0장부터 6장까지의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쓰지 않는 경우 한 가지부터 한 장 쓰는 경우부터 6장 쓰는 경우, 총 7가지 경우가 있겠지? 쟤는 두 가지가 경우가 있고 총 7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 곱하기 7 해가지고 이제 곱해주면 14 나올 건데, 답을 14라고 쓰면 안 돼. 왜냐면은 문제에서 보통 뭘 제외한다 그랬어? 0원을 지불하는 걸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0장 쓰는 건 사실 뭐 지불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14에서 2를 빼가지고 이제 13가지가 나온다. 뭐가? 방법의 수가.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금액의 수를 한번 봐보자. 금액의 수. 자, 근데 금액의 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6,000원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6,000원을 지불하는 상황을 보면은, 방법의 수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다른 방법이야, 그렇지? 근데 금액 입장에서는 똑같이 6,000원이잖아, 맞니? 똑같이 6,000원이야. 그러면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금액을 환전해가지고 최소 단위로 만드는 게 중요해. 최소 단위. 무슨 말이냐면은, 자, 5,000원 한 장이 있는데 이 5,000원 한 장은 1,000원짜리 5개로 대체되잖아, 그렇지? 5,000원 한 장은 1,000원짜리 6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1,000원짜리를 한 장부터 해가지고 쭉 쓸 건데, 예를 들어서 7,000원 같은 경우는 5,000원 한 장에 1,002장일 거 아니야, 맞니? 맞지? 근데 여전히 왜 7,000원까지도 지불이 가능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끊어가지고 6쪽으로 지불 가능한 거야. 1,000원 단위로. 7,000원도 되고 또 8,000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000원짜리를 전부 다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그럼 총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11장 있는 거겠지. 그래서 한 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의 수는 11가지가 되는 거야. 방법의 수는 13가지인데 금액의 수는 11가지가 된다. 그래서 방법의 수 구할 때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금액의 수는 최소 이렇게 환전해가지고 최소 단위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11번에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의 수야. 금액의 수니까 어떻게 하라고? 환전하라고. 근데 지금 1,000원짜리가 3장밖에 없어.
그럼 얘는 지금 환전이 안 되지. 근데 5천원짜리가 총 3장이네. 그럼 내가 10,000원짜리를 5천원으로 다 환전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이거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5천원짜리가 원래 기존에 3장 있었고 10,000원짜리는 5천원짜리 2장이니까 그럼 10,000원짜리 2장이 있네. 그럼 총 10,000원짜리는 이렇게 5천원으로 이제 환전해주면은 5천원에다가 5천원에 있는 갖고 있는 이 개수에다가 4를 더주면 되겠지. 그래서 5천원이 총 7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5천 7장 있고 그럼 여전히 1,000원짜리는 3장 있고. 이렇게. 그럼 자 5천원짜리를 0장부터 7장까지 총 8가지의 선택지가 있어. 그래서 8 곱하기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0장부터 3장까지 총 4개의 선택지가 있어. 그래서 8, 4, 32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의하는 게 뭐 빼야 된다고? 둘 다 0장 쓰는, 즉 0원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32에서 1을 빼가지고 31이 된다. 그래서 금액의 수 구할 때 핵심은 내가 환전할 수 있으면 환전을 통해 가지고 최소 단위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니? 질문 있어? 5천원짜리 5천원짜리 환전하면 되나요? 환전할 수가 없어. 왜? 1,000원짜리가 3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환전 가능한 만큼이 있어야 돼. 환전 가능한 만큼이. 5천원짜리를 1,000원짜리 환전할 수가 없어. 왜? 1,000원짜리가 3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1,000원짜리 환전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실제로 얘는 지금 4,000원 지불할 수 있어 없어? 4,000원을 지불할 수 없지. 왜? 1,000원짜리 3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환전해놓고 보면은 4,000원 지불 가능하다 가버리잖아. 그래서 문제 발생하니까 환전할 수 있을 때만 환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금액이 충분할 때. 됐어? 그럼 밑에 문제 풀어보자. 밑에 똑같이 방법의 수, 금액의 수. 자, 12번 봐봅시다. 자, 먼저 지불하는 방법부터 봐봅시다. 지불하는 방법.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각각의 이 개수에다가 플러스 1씩 해가지고 4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빼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3개 있다는 거 자체가 내가 0개부터 3개까지 총 4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거니까. 얘는 60에서 1 뺐으니까 59. 그래서 이 방법의 수는 너무 쉬워. 방법의 수는
그냥 개수에 플러스 1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1 빼면 된다. 영원히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불하는 금액의 수 이거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환전시키라고 환전을. 자 그러면은 50원짜리가 지금 3개 있고 100원짜리 2개 있는데 그럼 50원짜리 3개를 이용해서 100원짜리를 전부 다 50원짜리로 환전이 가능하겠지. 맞니? 그럼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50원짜리 3개 있으니까 2개만 있어도 100원이 되잖아. 그래서 전부 다 환전시킬 수 있다. 근데 100원이 지금 2개 있으면은 50원이 4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한 개만 맞춰도 돼. 한 개만 맞춰도 어차피 환전시켰으니까 최소 단위가 50원으로 가능하다 이거야. 자 50원이 3개 있는데 100원짜리 2개를 전부 다 50원으로 환전시켜주면은 이제 50원짜리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50원짜리가 7개 있고 다음 500원짜리는 어차피 여전히 환전이 안 돼. 그래서 500원짜리는 여전히 4개 있어. 그래 놓고 나서 마찬가지로 개수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8 곱하기 5 한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얘는 39 나오겠네. 그래서 A가 59고 B가 39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답이 98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동전, 이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2가지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이 나오는데 이 2가지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은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각각의 개수에다 플러스 1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되고 금액의 수는 내가 일단 환전해야 된다. 환전해가지고 최소 단위부터 맞춰준 다음에 맞춰놓고 나면은 다시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처럼 각각의 개수에다 플러스 1 한 다음에 곱하고 빼기 1 이렇게 됐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형도 봅시다. 수형도 문제가 나름대로 좀 까다로운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 수형도 문제는 이 수형도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숫자를 이용한 그림인 거야. 그림. 얘가 지금 그림 도자거든.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수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만든다. 사실 이게 그림이야. 그림. 그럼 우리가 이 수형도 문제를 풀 때 정말 이 그림으로 푼다면은 까다롭고 오래 걸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특히 수용도로 자주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5명 이때부터 5명 우리 교실도 지금 5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이 각각 자기 모자를 쓰고 있어. 가정해보자. 5명 있는데 뭔가 자기 어떤 소유하고 있는 뭔가 있는데 그거를 앞에다 다 수거한 다음에 다시 이 모자들을 나눠 가질 거야. 나눠 가질 건데 내가 방금 쓰고 있던 내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수용도 문제랑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A5 이렇게 있는데 AK가 K가 되지 않는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즉 A1은 1이 되면 안 되고 A2는 2가 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A3, A4, A5도 각각 여기 있는 이걸 아래 첨자라고 부르는데 이 아래 첨자에 있는 숫자랑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내 모자를 다시 내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봐드리면 돼.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원래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친구가 자기 건 쓰면 안 되니까 가능한 게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A1이 2라는 값을 가질 때
A2는 1일 수도 있고 A2는 3일 수도 있고 A2가 4일 수도 있고 A2가 5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쭉 나열해야 돼. 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번거로울 거 아니야, 그치? 되게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리된 식이 있어. 정리된 식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자들이 뭐라 부르냐면은 DN이라고 해가지고, 왜 DN이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있는 이 D가 영어로 D 어레인지먼트야.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항상 이게 무슨 뜻이야? 어레인지밖에 모르는 어레인지 뭔데? 정리. 정리, 배열하다. D가 있어, D 어레인지먼트.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는 아니고 이거는 재배열하는 거야. 다시 배열한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게, 원래 A1이 1이고 A2가 2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재배열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시 내가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D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 DN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하냐면은 n의 값에 따라서 n이, 오른쪽 적어봐. n이 1, 2, 3, 4, 5일 때 dn의 값이 이미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매번 셀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를 외워놓자는 거야. 자, 한 명일 때 자기 모델을 안 쓰지 않은 경우는 없겠지. 그래서 0가지. 두 명일 때는 서로 바꿔 써야 돼. 1가지. 다음 3명부터는 이제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은 2가지, 9가지, 44가지. 그래서 쌤이 이걸 어떻게 봤냐면 그냥 0, 1, 2, 9, 4, 4 이렇게 외웠어. 0, 1, 2, 9, 4, 4. 그냥 들어봤지? 난 너를 가르친 적 있는데 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요? 그래요. 0, 1, 2, 9, 4, 4 들어본 적 없어? 0, 1, 2, 9, 4, 4?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5개까지 나와. 왜냐면 6개부터는 우리가 그림 그려가지고 해결할 수 없거든. 왜냐면 6개는 265가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265는 뭐 외워도 되고 그냥 몰라도 돼. 이거는 사실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안 나와. 이거는 왜 낼 수가 없어. 그렇잖아. 언제 265개 다 그리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정리된 거니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거든. 어떤 규칙이 있냐면, 봐봐. 내가 4에 대해서 얘가 궁금해.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값이냐면은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얘를 곱한 값이야. 3 곱하기 3. 그 다음 44도 마찬가지. 2랑 9를 더한 다음에 4를 곱하면은 44 나오지? 7 곱하기 4. 그 다음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5를 곱하면은 마찬가지로 265가 나온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dn에 대해서 dn과 관련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d의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 곱하기 dn 더하기 d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 있는 숫자는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얘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맞지? 근데 사실 항상 핵심은 뭐 요거 사실 몰라도 돼. 그냥 알려주는 거고, 핵심은 그냥 이거 012944를 알고 있어라. 012944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 문제 한 개만 만나면 두 개만 받는데 이런 거. 그렇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총 뭐 6명이 돼보자. 6명이 있는데 이 6명 중에서 2명만 자기 자신 걸 가져가고 나머지 4명은 자기 자신 걸 안 가져간다 해보자. 그럼 먼저 내가 6명 중에서
자기 거를 가져올 자기 자신 거절 두 명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두 명은 자기 자신, 나머지 네 명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하기 D4를 하면 되겠지? 근데 D4가 지금 9가지니까 얘는 15 곱하기 9가 된다. 이렇게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발생할 수 있냐면은 마찬가지로 뭐 5명이 있어. 5명이 있어가지고 어떤 5명이 있냐면은 5명 A, B, C, D, E가 있다 해보자. 근데 예를 들어서 A는 B의 모자를 쓰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 거 안 쓴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5명 A, B, C, D, E 5명이 있는데 A는 B의 모자를 쓰고 나머지 B, C, D, E는 자기 자신 거를 안 쓰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야. 이미 A는 B의 모자를 쓰고 있어. 그럼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처음에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A는 B 쓰고 있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4명을 T4 하면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B라는 친구는 어떤 모자를 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이미 A가 B 거 쓰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를 다 쓸 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D4를 계산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잖아. B 입장에서는 다 쓸 수 있으니까 4개 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얘는 지금 얘가 D4가 된다? 아니다. D4가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아까 수용도 그린 거, 수용도 그린 요거를 참고하면 되거든. 이걸 참고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자, A라는 친구는 원래 지금 B의 모델을 쓰지 않았다 가정해보자. 그냥 이 자기 자신 거 안 쓰는 경우의 수, 즉 D의 5를 한번 고려해보면은 A라는 친구는 B의 모델을 쓸 수도 있고 C, D, E의 모델을 잘 쓸 수 있어. 그치? 즉 A라는 친구는 이렇게 B의 모자를 쓸 수도 있고 C의 모자, D의 모자, E의 모자를 이렇게 쓸 수 있는 4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그치? 그러면 A 입장에서 이 4가지 경우 말고 없지. 자, 그랬을 때 A가 B의 모자를 쓰는 경우랑 A가 C의 모자를 쓰는 경우, A가 D의 모자를 쓰는 경우, A가 E의 모자를 쓰는 경우, 이 4가지의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A가 B의 모자를 쓰는 경우랑 A가 C의 모자를 쓰는 경우는 경우의 수 자체는 어떻게 써? 같겠지. 왜냐면 쓰고 있는 모자의 종류만 다른 것뿐이지 상황은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4가지의 경우가 전부 다 같다라는 거야. 근데 원래 5명에 대해서 D5가 얼마였지 아까? 44였어. 자, 근데 이 4명의 이 4가지 경우가 다 똑같대. 그럼 얼마나 똑같게 해야겠어? 이 4가지 경우를 다 더했는데 44가 되면서 이 각각의 경우는 다 똑같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44에서 4 나눠주면은 11개씩으로 똑같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11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A가 뭐 B의 모자를 썼다 했지만 뭐 A가 B가 아니라 C의 모자를 썼다고 하더라도 11가지겠지. 그래서 그냥 11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라 부르냐면은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을 불러. 똑같은 말이야.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이라고 부른다. 이 수용도에서 이 t, n을 쓰는 문제를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이라고 부른다. 어차피 이건 교육과정 내 용어는 아니라서 꼭 필요할 필요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 문제가 교란순열, 완전순열과 관련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냥 보자마자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 012 부사사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자. 안 그러면 저 그래야 돼.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걸 토대로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13번 문제의 형태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형태랑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A1은 1이 돼야 되고, 그지? I 번째 숫자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A1이 1이거나 A2가 2이거나 A3가 3이거나 A4가 4 또는 A5가 5가 된다. 이 경우를 구해라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 또는이 너무 많아. 이럴 때는 우리가 반대되는 경우를 구하는 게 편하겠지? 전체 경우에서 A1도 1이 아니고 A2도 2가 아니고 A3도 3이 아니고 이렇게. 즉 전체 경우는 어차피 1, 2, 3, 4, 5를 나열하는 거니까 5팩이겠지? 5팩에서 뭘 뺀다? D5를 빼준다. 이렇게. 지금 이 사건 통해서 전체 경우에서 A1도 1이 아니고 A2도 2도 아니고 쭉 가서 A5까지 5가 아닌 그런 경우가 D5니까 얘는 120에서 44를 빼는 게 되겠지? 01294 나오는 값은 76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되니? 그 다음에 15번 보자. 15번 15번 같은 문제가 아까 말했던 그 상황인 거야. 2가 적힌 공은 가방 A1에 넣는데 그럼 자 A1은 2가 되면서 나머지 가방에는 자기 걸 넣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럼 아까 몇 가지였어? 그치 11개였지? 방금 봤던 요거니까 요거 지금 보자. 이 상황인 거니까 얘는 바로 그냥 11가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걸 또 막 케이스 풀 할 필요 없이 그냥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버티기는 한번 여러분들 숙제로 풀어오시고 다음 색칠하기 봅시다. 색칠하기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색칠하기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케이스 분류인데 케이스 분류가 핵심 포인트인데 내가 언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냐 사실 이거를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케이스 분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케이스 분류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매 상황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할 필요는 있는 건 아니고 케이스 분류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은 해당 영역에 칠하는 색에 따라서 인접한 사실 뭐 인접하지 않을 수 있어. 인접한 다른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의 수가 달라질 때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색칠하는 영역은 가장 먼저 색칠 어디를 할 것인지 가장 먼저 색칠하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어떤 영역이냐면은 어디일 것 같아? 그렇지, 인접한 면이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영역.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꼭 그럴 필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영역을 먼저 칠하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다. 이건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예시를 한번 그려보면은 동그라미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있고 쌤이 뭐 이렇게 내가 보자.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다 쌤이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내가 똑같은 색을 중복 칠해도 되지만 인접한 면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똑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면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번 풀어보면은 자 A부터 칠하면은 B, C, D, E 이렇게 있을 때 A에 5가지 칠하고 그럼 이제 B에는 A에 칠한 색을 칠하면 안 되니까 조건이 같은 색 여러 번 괜찮아. 그 다음에 이웃한 영역은 인접은 다르게 이렇게 이런 조건인 거야.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자 A에 5개 칠했어. 그러면 B에는 A에 칠한 색은 칠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겠지? 그 다음에 C는 총 5가지 색 중에서 A랑 B에 칠한 색은 칠하면 안 돼. 그치?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3가지. 그 다음 D도 마찬가지로 지금 A랑 C에 칠한 색만 피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여기 3개네 여기 이렇게. 그럼 D가 지금 3개면은 B랑 D랑 A 다 달라야 되니까 E가 2가지겠네 해서 틀려.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렇지. 즉 D에 칠하는 색에 따라서 E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달라지는 상황인 거야.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해당 영역에 칠하는 색에 따라서 인접한 다른 영역 이 E에 칠할 수 있는 색의 수가 달라진 상황이라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냐면은 D랑 D가 B랑 같을 수 있어. 자 그럼 D랑 B가 같다면은 얘랑 얘랑 같다면은 E라는 친구는 이 색 하나랑 A에 칠한 것만 피해주면 돼. 그러면 E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3가지겠지. 1개, 2개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D에 칠하는 개수가 B랑 똑같으니까 1가지 곱하기 E에 칠할 수 있는 색이 이렇게 3가지가 된다.
D랑 B가 다 같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D랑 B가 다르다고 해보자. 그럼 B랑 D가 다르다면은 E는 A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되고 D랑도 달라야 돼. 그럼 이 세 가지 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나머지는 남은 게 두 가지 색이야. 그래서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두 가지이면서 자 D가 B랑 다르니까 D란 친구가 B랑 다르니까 D는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고 얘랑 달라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겠지? 이렇게 두 가지. 즉 내가 D에 칠하는 색이 어떤 색에 따라서 나머지 E에 칠하는 색의 개수가 달라졌어. 즉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색칠하는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인데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네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해. 네 가지로. 그래서 똑같이 주면 되는 거야. 문제 상황은 우리 똑같이 인식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18번 한번 풀어봅시다. 18번. 자 보면은 세 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는 커야 된대. 그럼 이제 우리가 케이스 분류할 때 지금 여기를 뭐 A라 하면은 A에 있는 게 어떤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그지? 그 다음에 뭐 B, C, D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은 A가 1인 경우는 B에 칠할 수 있는 게 1만 제하면 되겠지.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것만 커야 되니까 2, 3, 4, 5, 6 5개 중에서 선택해서 칠하면 돼. 맞니? 그래서 A가 1인 경우는 B에 몇 가지? 총 5가지 칠할 수 있고 나머지 C랑 D는 B랑만 다르면 돼. 그치? 1보다 큰 숫자에서 2, 3, 4, 5, 6 중에서 B랑 똑같은 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씩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1인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4이 되겠지? 그러면 A가 2인 경우는 비슷하게 이번엔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또 뭐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은 2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지금 A가 1인 경우부터 A가 2, 3, 4까지 A가 5는 안 돼.
그치? A가 오면 나머지 다 6이 돼야 되니까 6이 돼버리면은 이웃한 편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가 서로 같아져 버려. 자,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더하면은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앞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쌤 하나만 정정할게. 지금 뭐 점 알려줘가지고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디어레인지먼트가 아니라 디레인지먼트래. 디레인지먼트. 디레인지먼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정신착란이래. 정신착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란스럽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이제 나열할 때 응? 자기 건 아니고 남의 걸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 용어 썼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실 때 숙제로 28번까지 복습하고 플러스 우리 같이 안 본 문제 있잖아. 안 풀어진 문제 그건 풀어오면 돼. 알겠지? 복습 및 풀어 오시면 됩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남아서 하시고 마무리합시다.